네, 오늘 핫 이슈 핫 키워드 시간에는요. 100만 명의 취업준생들이 궁금해하는 핫 키워드와 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이슈 핫 키워드 아주 날카로운 분석해 주실 분들 세 분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한 분씩 소개해 드릴까요? 네, 따뜻한 가슴을 지닌 저널리스트이십니다. 북세미나닷컴의 이동호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취준생들이 10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요즘에 최근에 데이터 보면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더 늘어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실업률 한 10% 정도가 실제 실업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이제 뉴질랜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거죠? 근데 나이 들어서도 못 가겠고 저하고 직무가 안 맞아서 못 가겠더라고요. 네. 지하철을 가끔 보면 그 세종기지에 그 자원봉사자를 1년 동안 뽑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세종기지에 1년 동안 갔다 오신 분을 제가 한 분 알아요. 예. 근데 가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찾아보면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정말 다양한 것에 한번 우리가 몸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청년들의 희망 멘토 잡드림 연구소의 강민혁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잡드림 연구소 강민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나 했었죠. 금연을 하겠다. 맞아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예. 양심 고백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오후 한 9시 정도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예. 이 스스로의 무능에 너무 좀 열이 받아가지고 예. 담배 한 가치를. 아이고. 예.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안 폈거든요. 예.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결심한 목표를 한 번에 이룰 수는 없겠지만은 한 번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잡으시고 끝까지 노력하시면 또 새로운 것들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꼭 금연에 성공하시길 네. 바랄게요. 자, 그리고 모 기업의 인사팀을 또 맡고 계신 분 나와 계십니다. 네. 김지영 과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현직에서 인사팀에서 10년 이상을 지금 근무를 했고요. 뭐 채용, 노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인재 육성까지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예. 1년에 2번씩 신입사원들 공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 공채에서 또 면접관으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또 입사한 후에는 또 이네들을 바값하는 그런 키워야죠. 직원으로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조련사로서 아주 독한 조련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련사에서 이런 취준생들을 위해서 조련사에서 조언자로 오늘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현직 대기업에서 직접 인사 업무 맡고 계시니까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주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증명사진, 학벌 평가, 그리고 인재 육성이 꼽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증명사진인데요. 증명사진이 이렇게 또 검색어에 올라왔네요. 강민혁 대표님. 예. 일단 2014년도 하반기 세 가지 채용의 트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열린 채용, 네. 뭐 스펙 초월 이렇게 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이라든지 일부 대기업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보지 않고 역량을 좀 보겠다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바로 사진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검색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서류 볼 때 증명사진은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예. 증명사진을 특별히 제외시킨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말씀해 예. 주신 거 말고도. 일단은 그 취준생, 아까 뭐 100만 취준생 얘기도 했고 네.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라는 게 또 기업의 인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불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낭비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기업이 정말 평가하고 싶은 부분만 평가하기 위해서 네. 이런 증명사진을 제외시켰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다양한 통계를 보면 뭐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물론 이제 주요 대기업만 좀 경험을 해봤겠지만 사실 대기업에서 사진을 평가한다. 저는 우리 취준생들한테 그런 기업은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감히. 예, 과감하게. 물론 이제 중견기업이나 외국계라든지 소규모로 채용을 진행하다 보면 이왕이면 좋은 거라고 딱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또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쵸, 인상이. 사실 그거는 단순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너무 이 사진에 뭐 목을 맬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이 증명사진 잘 나오게 하려고 뭐 값비싼 메이크업을 받거나 맞아요. 헤어를 받거나 또 뭐 스튜디오 촬영에 큰 돈을 들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것들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열린 채용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아직 시장 자체에서 되게 뭐랄까 좀 보편화가 된 건 아니거든요. 주요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들이 언젠가는 분명히 또 찍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왕 찍는 거 지난번에 그 이내화 대표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언을 주셨거든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웃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기분 좋은 날 가서 찍어라. 맞아요. 저 이 얘기를 우리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납니다. 되게 호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우리 학생들도 이왕 찍는 거라면 이렇게 값비싼 곳보다도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학교에 가셔가지고 이런 뭐 박람회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예쁘게 찍으셔가지고 네.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뭐 좋게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증명사진이 실물과 너무 다르게 찍히면 안 되기 안 때문에 되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욕심을 좀 네. 버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요. 아무튼 증명사진을 제외한 기업의 시험을 본다고 쳤을 때 또 다른 부분들을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어떤 대비책을 가지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서류 전형에서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력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이미지가 형상화돼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력서를 봤을 때 이 친구는 어떠한 걸 준비했구나. 이 친구는 어떠한 직무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일관되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서만 단순하게 뭔가를 하겠다는 부분보다도 자기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이력서상의 다양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일관되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핫이슈 핫 키워드 증명사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학벌 평가가 떴습니다. 학벌 평가도 좀 신랄한 이야기 많이 해주실 것 네. 같은데요. 네, 그 신랄한 것보다는 뭐 예. 좋은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증명사진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면 네. 네네. 셀카봉 이런 걸로 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두리 포토로 찍지 마세요. 네, 예, 네. 맞아요. 예. 항상 그 사진관에 가서 찍으셔야 되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학벌에 대해서는 네. 최근에 뭐 실제로 기업이 5곳 중에서 한 곳은 다른 자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학벌을 본다 뭐 이런 오. 얘기가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근데 글쎄요, 저는 학벌에 대해서는 요전에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특색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학벌이라도 A 기업에 가게 되면 그 기업에서는 별로 이 학교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또는 그 기업에 아무도 이 학교 출신이 아무도 없다라고 했을 때 인사 담당자는 약간 부담을 좀 느낄 겁니다. 예, 그 김정은 과장님 어떻게 실무에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그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또 학벌이 이제 인사 담당자들은 바라볼 때 이 친구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성실하게 꾸준히 공부를 해왔구나. 그게 직장 생활에서도 그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학벌이란 부분이 이제 특히 뭐 요즘 8대 스펙, 9대 스펙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좀 거의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예, 중요하군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좀 이야기가 많긴 한데 네. 실력도 없는데 학교도 안 좋은 사람들이 학벌 타파를 많이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실력도 없는데 학교도 안 좋은데 학벌 타파를 외치는 예. 것 같다. 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예. 그 학벌이라는 게 저는 일종의 발자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까도 이제 김지영 과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발자취인데 예를 들면 반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나 다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지를 처음에 딱 보니까 이 형 아닌 것 같은 이미지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발자취가 별로 효과가 없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자취라고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 네. 하지만 이 발자취를 반전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독특한 무기가 있다면 예를 들면 정말 선한 인상이든 아니면 정말 출중한 실력이든 아니면 뭐 공모 대상에서 뭔가를 했든 이런 게 있다면 그런 학벌도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그 그래요. 말이에요. 네. 예,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벌에 따른 선입견을 또 막기 위해서 뭐 일부에서는 지원자의 학벌을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학벌보다 실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도 최근에 많지 않나요? 있기는 한데요.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레토릭 같아요. 그게 사실은 실력을 중시한다라기보다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력을 보기는 합니다. 근데 이 학벌도 안 볼 수는 없는 요인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방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실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기업들이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기업들마다 쌓아온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학벌을 아예 타파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결국에는 지방대학생이라도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확률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서울에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확률이 또 있겠죠. 근데 물론 비교를 해보면 지방대학을 졸업을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확률이 적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학벌을 넘어서는 거겠죠. 또 기업들이 그걸 받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화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문화이지 학벌은 아무도 필요가 없고 이제 실력으로만 평가할 수 있다. 그 잣대를 과연 누가 만들고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죠. 네. 여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기업의 채용 기준이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변화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학벌도 중요하게 계속 볼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나온 발자취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발자취를 넘어설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핫 이슈 핫 키워드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 핫 키워드는 인재 육성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나와주신 김주영 과장님께 네. 일단 그 인재 육성이 핫 키워드로 떠오른 이유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저 신입사원들을 굉장히 스펙이 좋은 신입사원들을 많이 뽑았어요. 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매년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쓸까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이네들이 그 직무를 맡겼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네들을 아까 제가 잠깐 초두에 저를 소개하면서 네. 이네들이 밥값하는 직원으로 만드는 그런 조련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네들이 결국은 자기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필요한 거였죠. 예.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스펙이 너무 좋아서 뽑았는데 실제 회사 들어와서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고 아하. 이런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겠죠. 네. 그래 결국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까 대표님께서는 이제 학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벌이 좋지 않더라도 만약에 회사에서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역량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채용 경쟁력은 굉장히 높을 수 있다. 네. 네, 이런 말씀 좀 네.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취업 준비생들 정말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지금 현직에서 인사팀이시잖아요. 대기업에서는 인재 육성을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이네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 밥값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식, 스킬, 태도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태도라고 하면 뭐 기본적인 성실성, 열정, 뭐 예절, 배려, 팀워크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회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고 회사의 문화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요. 또 기획력이라든지 어떤 사고하는 방법 그리고 뭐 창의력,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네. 마지막으로 스킬이라는 부분은 이제 문서 작성 이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뭐 OA를 사용하는 그런 자격증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켜보면 못 못 써요. 네. 왜 그럴까요? 이런 게 참 고민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기업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결국은 신입사원들한테 가르치는 내용들이 취준생들한테 바라는 그것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는 게 그렇군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쉬운 부서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나요, 사실? 지금은 신입사원들이 네. 예전에 비해서 뭔가 자기의 미래, 자기의 커리어 목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서들 중에서도 나를 정말 성장을 많이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직무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좋은 데로 보내주세요. 좀 힘들지만 어려운 데 보내주세요. 이런 신입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조금 편하다. 예전 같았으면 좀 쉽게 갈 수 있다. 이런 데들을 오히려 원치 않는 기피하는군요. 예, 신입사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더 살아있는 그런 그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다가 여러 번의 뭐 고배를 마시고 그래서 자신감도 좀 부족해지고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그런 부분들을 나아지게 하는 방법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이제 스펙을 만들기보다는 자신이 직업상의 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면 취준생 여러분들이 내가 한 회사의 과장이라면 혹은 내가 한 회사의 팀장이라면 어떤 신입사원을 뽑아야 내가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일하기가 편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좀 첫 번째고요. 네. 직업적으로 이런 꿈을 좀 정했다고 한다면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 예, 남들보다 더 나은 노력, 그리고 꾸준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결국은 그 전공 공부를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직무를 뽑는 데 있어서 이런 전공, 뭐 이런 전공을 지원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이유는 그 전제에는 이 직무에는 그 전공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데 정작 학교를 할 때 별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자기 전공인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 이런 문제가 좀 제일 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이 직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왜 내가 이 직무를 선택했고 또 그 직무를 하필이면 그 많은 회사 중에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느냐. 예, 그것들을 좀 명확하게 정하고 가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얼마 전에 네. 제가 면접을 한번 봤어요. 예, 예. 네, 면접을 한번 보니까 이 신입사원 중에 한 친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예. 거예요. 잘해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최상위 학교도 아니었고 예. 그냥 뭐 일반적인 뭐 그런 학교였는데 이 친구가 그 학교에 꼴찌로 입학을 했던 거예요. 어. 그런데 졸업할 때쯤에는 수석으로 졸업을 한 겁니다. 어. 그 아주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아주 내가 전공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걸 함과 동시에 이 직무, 자기가 목표한 그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또 인턴십이나 이런 경험들을 같이 쌓은 겁니다. 많이 했군요. 예, 그래서 면접을 볼 때는 이 친구의 그런 사고력이라든지 전공 관련 지식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주 뭐 당연하게 합격을 했던 그런 네.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자신만의 어떤 그런 직업적 목표를 좀 네. 정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시는 게 가장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봅니다. 자, 핫이슈 핫 키워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알찬 이야기 풀어주신 세 분과는 일단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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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